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연재한 최희선 작가의 웹툰 악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후 4시에 공개한 넷플릭스 작품이고요. 원래 5시가 공개 원칙인데 주제와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서 4시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악연은 총 6화로 이루어진 드라마 되겠습니다. 자,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1화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박재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재영은 이희준 씨예요. 이희준. 자, 이희준이라고 부를게요. 이희준은 돈 때문에 허덕이고 있어요. 돈이 없어. 그런 상황에서 사채업자 조진웅까지 집에 쳐들어와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납치를 당한 거죠. 자, 조진웅은 협박을 해요. 30일 내에 나한테 빌린 이 사채 빚을 갚지 않으면 너의 장기를 떼겠어. 그러면서 장기를 떼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희준을 협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0일 내에 돈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게 됩니다. 자, 그때 때마침 집에서 아버지의 보험 문서를 발견하게 됐네. 아이고. 자, 보험 문서를 딱 살펴보니까 사망시 보험금이 직계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 5억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시여. 자,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를 하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같은 물류센터에 다니던 문신한 조선족 조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마피아 뭐 이런 건가 봐. 김성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성균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 보험금이 나올 때가 있는데 너한테 6천만 원 줄게. 너 사람 한 명 죽여줄래? 어이, 금액이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수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단 사고는 되는데 살해는 안 돼. 살해한 느낌을 주면 보험금을 못 할 수 있어. 라고 언지를 해주게 되죠. 자, 디데이 날이 밝아옵니다. 이주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동료 친구를 만나서 고기를 먹고 노래방 도우미하고 놀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에 가서 하루 종일 맥도날드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 김성규는 이희준의 아버지를 뺑소니로 위장해서 살인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자, 이희준은 경찰에게 연락이 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죽었다는 연락이 왔구나. 해가지고 연락을 딱 받고 기쁜 마음을 감춘 채 아버지의 시선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목격자가 나왔다는 거야. 들키면 안 되는데 목격자가 나왔고, 두 번째 문제, 시체가 안매장되어 있었다는 거야. 아니, 뺑소니로 치고 사고처럼 위장을 해야 보험금을 타낼 수가 있는데 안매장이 되었어? 안매장이 당했다는 건 뭐야? 누군가 살해했다는 거잖아. 아이고 씨, 이 새끼 뭔 일을 저지른 거야? 한마디로 살해의 정황이 나와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과연 김성규는 무슨 짓을 한 걸까? 과연 이희준은 돈을 갚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악연 작품 되겠습니다. 스포는 웬만하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각본은요, 이령 감독입니다. 2008년 비스티보이즈 조감독을 거쳐서요, 검사 외전으로 입봉하셨고 리멤버를 연출한 감독이 되겠습니다. 리멤버 제가 또 리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성민 씨 나오는 거. 자, 제작은요, 윤종빈 감독이 맡았습니다. 자, 얼마 전에 승부라는 작품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분인데 범죄와의 전쟁, 군도, 공작을 감독하시고 검사 외전, 돈, 클로젯을 제작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본 결과 영화사 월광에서 이희령 감독과 윤종민 감독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영화사 월광이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됐거든요. 영화사 월광은 이희령 감독의 작품과 윤종민 감독의 작품을 도맡아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자, 군도, 검사 외전, 공작, 돈, 클로젯, 리멤버, 승부, 수리남, 악연을 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자, 출연은요, 박혜수, 신미나,
이준, 김성균, 이광수, 공승연, 조진웅, 김남길 뭐 요런 분들이 나오십니다. 굉장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주요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박혜수, 신민아, 이준 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진웅, 김남길 씨는 우정 출연, 뭐 특별 출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드라마를 보기 전에 이 순서를 봤는데요. 왜 박혜수, 신민아, 이준이 왜 앞에 나오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러닝 타임은요. 1화 60분, 2화 48분, 3화 55분, 49분, 47분, 61분 이렇게 돼서 인트로 1분 빠지고요. 크레딧 4분 빠져가지고 총 5분 정도가 빠집니다. 그래서 평균 53분인데 인트로 크레딧 빼면은 약 평균 48분이 되겠습니다. 1시간이 못 되는 그런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구성은요. 이거 말하면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비껴서 얘기할게요. 자, 1화는 이준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2화는 구성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얘기 안 할게요. 스포일러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악연은 독특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치 옴니버스의 작품을 보듯이 구성되어 있는데 1화만 보면은 이준이 주인공처럼 보이고요. 2화만 보면은 이광수가 주인공처럼 보이게 되고 또 4화만 보면요. 신민아가 주인공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흩어져 있던 에피소드를 악연이란 이름으로 봉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미스터리한 느낌을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작품은요. 2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악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악연이라는 작품은 개별 에피소드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마치 옴니버스 작품을 보는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제목처럼 악연이란 끈으로 각각의 에피소드를 봉합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도 그런 악연을 너무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준의 아버지를 차로 쳤던 그 가해자는 보험사 팀장이었죠. 그 이준이 무리해서 그 가해자의 돈을 요구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그 팀장과 만나서 재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 긴급 환자로 이송된 화상 환자를 신민아가 살렸는데 그 화상 환자는 과거에 신민아를 괴롭혔던 사람이었죠. 각각의 악행을 일삼던 김성균과 박혜수의 관계, 또 박혜수와 이준도 악연의 끈이 살짝이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같이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데 그나마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모든 게 구회시라는 장소, 구회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좀 개연성이 있어지는 거죠. 이런 악연들의 말로는 결국 죄가 자신들을 향하게 된다라는 걸 보게 되면서 죄 짓지 말자. 죄를 지으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죠. 뻔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미스터리. 악연은 매화마다 반전을 보여주며 흥미를 유발시키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순서와 인물 간의 배치를 통해서 사건을 미스터리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 모든 사단은 신민아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신민아를 처음에 잠깐 등장시킨 이유로 1, 2, 3화 꽁꽁 숨겨두면서 시청자들이 신민아에 대한 관심을 꺼트리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에피소드들부터 건드리고 플래시백을 통해서 진실을 꺼내는, 그리고 점점 사건을 키워가는 그런 미스테리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마다 반전을 꺼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자, 닮은 작품을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한 구조, 옴니버스 같은 구조를 보여준 점과 장르, 분위기 면에서 매우 닮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2020년에 개봉했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이런 작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작품에도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전도연,
정우성, 배성우, 정만식, 진경, 신현빈, 윤여정, 박지환, 윤재문, 김준환 배우 뭐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가 잘려서 시간을 꼬아놓고 있다는 점에서도 많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보험금, 뺑소니, 유기 소재가 굉장히 비슷하죠. 악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이 영화도 추천드리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을 재밌게 보셨다면 이 작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원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설 원작인데요. 제가 이 악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을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봤는데 이건 추측입니다. 이 웹툰 작가분께서 아마도 이 작품을 재밌게 보시지 않았을까, 참고하시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정말 많이 닮았어. 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보았냐? 악연 어떻게 보았냐? 나름 흥미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도 그렇고 하나둘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것도 그렇고 배우들의 연기 보는 맛이 있어서 흥미롭게 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민아 배우 너무 이뻐요. 그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다만 닮은 작품으로 뽑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과 흡사한 지점이 너무 많아서 클리셰처럼 느껴진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흥미로운 구석이 많았던 평작 정도의 느낌? 아예 못 만들진 않았고 재미는 있는데 좀 기시감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작품 리뷰는 왜 나는 평작 정도의 느낌을 받았나를 이야기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가 읽힌다는 거예요. 자, 가장 아쉬웠던 것이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눈치가 빠른 건지 작품이 허술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가 눈앞에 뻔히 보였다는 거예요. 이 악연 작품은 힌트를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처음에 박지영이란 이름을 들은 신민아를 봤을 때 신민아가 흠칫하거든요. 그때부터 딱 느꼈어. 이건 복수에 관한 드라마겠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이게 정말 1화 극초반이에요. 딱 뭔가 대충 예상이 딱 가능해지더라고. 그리고 조진웅 씨 뒤에 있던 사람을 봤을 때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조진웅 씨 뒤에 있던 사람을 봤을 때 이거 뭔가 있겠구나 라는 것도 미리 알아버렸습니다. 요것도 한 20분 지난 시점? 대충 눈치를 깠어요. 자, 특히 너무 자기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자기적이었어. 자, 이광수가 공승현 씨와 사귀고 있습니다. 근데 이광수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디저트 먹고 가자고 하는데 공승현 씨가 거절을 하는 거야. 왜 거절을 하지?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뭐 디저트 먹을 때는 너랑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어쨌든 그래서 외진 펜션으로 갑니다. 주변에 모텔도 있는데 외진 펜션으로 간다? 이상해. 자, 두 번째. 술을 안 먹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막 먹여. 키스를 해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자다 말고 12시가 됐는데 장례식에 가야 된대. 이건 또 뭔 소리야? 너무 의심스러워.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한테 안 걸리겠지. 그래서 가게 돼. 되게 의심스러워. 거기다가 운전 중에 갑자기 성행위를 한다? 너무 의심스러워. 너무너무너무너무 의심스러워. 거기다가 육교를 딱 보는데 이건 작업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순간 그 화 전체를 예상하게 되면서 더 긴장감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롭긴 한데 읽혀 자꾸. 자, 하나 더 설명 안 드릴게요. 키가 비슷하다는 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더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으면 어땠을까, 그 부분은 참 좋았다. 자, 두 번째, 개연성입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박혜수를 조진웅 부하들이 납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 조진웅이 박혜수와 대면하고 한마디만 나누었더라면 박혜수를 납치했을까요? 자, 의문이 들게 됐죠. 모두 다 박혜수를 보면서 안면인식 장애가 온 것이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이런 개연성.
뭐 물론 분장이나 아이디어는 완벽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냥 넘겨버리는 장면들이 다소 있었어요. 이거를 완전하게 해치우고 가야 되거든요. 조진웅이 박혜수를 봐도 몰라보게 얼굴이 찌그러져 있었다. 그런 정도의 어떤 개연성을 주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건 흘려버렸어. 그런 장면들이 다소 있었다. 세 번째, 클리셰입니다. 역시 이런 장르들은 그간에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지 새롭다는 느낌까지는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도 그렇고 또 비슷한 영화가 있습니다. 머니백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예, 머니백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이런 장르 영화들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악연만의 특별한 지점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주제 의식이라든가 뭐 처음 시도하는 연출들이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희준, 신민아, 박혜수 뭐 이런 배우들이 아무리 열연을 해도 완성도를 가져가기에는 무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나가 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악연만에. 거기다가 이희령 감독, 윤종민 감독이 뭉쳤잖아. 그리고 이런 배우들이 짱짱한 배우들이 뭉쳤는데 미장센 면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두드러지는 것들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제가 작년에 재밌게 봤던 작품 중에 하나가 고민시 씨 나왔던 그 작품에서 보면은 그 미장센이라도 뛰어났거든.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하지 못했다. 뭐 제작비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배우들의 열연 말고 그리고 미스테리한 그런 전개 말고는 딱히 그렇게 막 눈에 들어오는 건 없어서 이게 걸작으로 거듭나기 그 한 끗 차이를 못 벗어나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그런 버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쁘진 않았어요. 볼만했고 충분히 볼 가치는 있는데 걸작이 되기에는 살짝 한 모자라는 어, 걸작에는 연이 없었나 봐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광수가 블랙박스 확인하는 거 너무 늦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진작 봤어야지. 그러니까 확신을 한 거죠. 자기가 죽였다는. 네. 이야기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해서 조금 산만한 부분이 있어요. 요런 장르들이 좀 안타까운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런 걸로 미스테리함을 더 주는 반면에 산만함을 준다. 그런 게 이제 장단점인데 악연은 그래도 뭐 산만한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한 화씩 끊어가 가지고 그나마 좀 덜 산만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명한 배우들이 엄청 나오는데 신민아랑 김당희는 파트는 굳이 없어도 되는. 오히려 좀 더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뭔가 몰입감은 있는데 재미는 없는. 맛없지만 또 먹게 되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하죠. 저랑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들을 엮는 게 너무 어거지로 엮어놓은 느낌, 억지로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보험 직원 삥 뜯을 때 실제로는 술 안 마신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더 준 이유는 술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안 먹었는데 더 줄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디서 본 듯한 스토리 몇 개 가져와서 그럴듯하게 포장지로 엮어놓은 느낌. 저도 보면서 기시감이 너무 느껴졌어요. 영화가 제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런 장르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이게 아마 2020년도 전에 나왔다면은 아마 정말 재밌게 사람들이 봤을 수도 있는데 요런 장르가 정말 많아졌어. 정말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좀 익숙해진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50년 동안 사극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질릴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릴러 장르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게 대부분 다 나왔다. 이제 장르의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 이 영화사 월광이라는 데가 그런 작품을 잘 만드는 회사라서 계속 그런 기조를 가져왔던 것 같아.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장르를 선택한 승부 같은 경우가 요즘에 잘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장르의 변주를 가져갈 때도 됐다. 충고 아닌 충고? 예, 제가 뭐 또 아니지만을 하게 됩니다. 예, 맞아요. 화상으로 얼굴이 망가졌다는 설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보면서 박혜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이야.
안면 인식 장애가 생긴 것 같다고 다들. 아예 그럴 거면은 난 아예 다르게 표현했어야 한다고 생각해. 박혜수가 연기하지만 얼굴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완전히 갈아엎지 않고 누가 봐도 박혜수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안면 인식 장애를 당해. 무슨 천세선은 네티도 아니고. 그럴 거였으면 아예 분장을 세게 더 하던가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정만 가져가기에는 너무 박해주잖아.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분장을 세게 해서 관객이 박해수인지 모르면 이야기 전개가 힘들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장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혜수가 화상을 당하고 목소리로 확신을 준다면, 그리고 연기나 목소리로 확신을 준다면 저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제작사 쪽에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결론은 고 정도이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렇죠.